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단체 단톡방에서 타인의 사소한 실수를 집요하게 비난하거나 동료의 업무 능력을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사람 말이죠. 그들의 입술은 늘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정작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 방식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거나 그 말은 조금 심했어라고 아주 부드러운 조언이라도 건네면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모욕이라도 당한 듯 불같이 화를 내거나 며칠간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남을 향해서는 대포를 쏘아대면서 자신을 향한 화살 한 발은 견디지 못하는 이 모순. 오늘 본성탐구소에서는 투사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통해 자신의 결점을 타인에게서 찾아내 비난함으로써 초라한 자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서글픈 실록을 파헤쳐 봅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의한 투사 프로젝션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투사란 자신이 수용하기 힘든 부정적인 특성, 욕구, 혹은 열등감을 마치 내 것이 아닌 상대방의 것인 양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쉽게 말해 내 안에 있는 추한 모습을 차마 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서 그 모습을 타인에게서 찾아내 비난하는 것이죠. 내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주변의 아주 작은 나태함에도 유독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비난합니다. 내가 권력욕이 강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사람은 남들이 조금만 주도적으로 행동해도 저 사람은 너무 나댄다며 공격합니다. 그들이 타인을 향해 뱉는 날카로운 평가는 사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향한 고함입니다.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런 단점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가련한 연극인 셈입니다. 이들이 비판에 유독 예민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자아가 유리처럼 약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비판을 하나의 의견으로 수용하고 개선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투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이미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아의 과부하 이미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내면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주 작은 지적조차 자아를 붕괴시킬 치명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타인의 비판이 내가 숨기려 했던 진짜 나의 결점을 정확히 찌를 때 그들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수치심을 견딜 힘이 없기에 그들은 반격이나 분노라는 갑옷을 입고 상대방을 제압하려 듭니다. 이들에게 비판은 조언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세게 남을 공격합니다. 내가 먼저 공격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 그가 하는 말이 신빙성을 잃고 내가 안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바닥난 자아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후자는 입술 몇 번 놀리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향 사회적 비교 다운워드 소셜 컴패러선이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할 때 뇌는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상대적 안도감,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지라는 생각은 불안한 자아에게 가짜 평화를 선물합니다. 서열 세우기 타인을 엄격하게 평가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 평가를 내릴 자격이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우월감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려 얻은 에너지는 금방 휘발되며 근본적인 자존감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더 강한 도파민을 위해 더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평가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들은 남의 단점을 그토록 잘 찾아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단점에 대해 박사 학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은 남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평소에 자신의 무능함이나 이기심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억누르고 있다면 타인의 사소한 행동에서도 그 흔적을 기막히게 포착해냅니다. 선택적 지각, 내 안의 결정과 닮은 외부 자극에 뇌의 안테나가 고정됩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칠 동료의 실수가 이들에게는 마치 거대한 전광판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면의 경고등, 사실 타인을 향한 비난은 무의식이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저러면 안 돼. 라는 공포가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치환되는 것이죠. 그들이 타인에게 쏟아내는 정교한 비평은 사실 그들이 평생 스스로를 감시해 온 내면의 감옥, 간수가 읊어주는 리스트와 같습니다. 그토록 예리하게 남을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칼날이 매일 밤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평가자의 위치에서 쥐려합니다. -2중 잣대의 적용 자신에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관대한 맥락을 적용자에게 자비하면서 타인에게는 인간 자체가 문제다라는 본질적 비난 기본적 귀인 오류를 퍼붓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전조 상대방이 정당한 반론을 제기하면 그들은 오히려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이나 비판을 수용 못하는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자신의 투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서적 판단력을 흔드는 것이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닫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평가당하고 작은 지적조차 폭발적인 분노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가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해라고 자유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투사가 만든 거대한 가시덤불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쏜 화살이 담장이 되어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가혹한 평가자의 탄생 뒤에는 되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양육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성탐구소가 분석한 이들의 어린 시절은 조건부 사랑의 전쟁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기보다 성적, 태도, 예의 등 외적인 기준에 따라 애정을 줬다 뺏었다 할 때 아이는 치명적인 생존 전략을 배웁니다. 바로 자신의 결점을 도려내어 외부에 버리는 법입니다. 아이에게 결점이란 곧 사랑받지 못할 이유이자 버려질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는 순간 자아가 붕괴되는 공포를 느낍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수용하는 대신 그 실수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타인에게서 그 실수를 찾아내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완벽함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투사는 단순한 성격 결함이 아니라 어린 날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심리적 방탄조끼였습니다. 이들이 비판에 예민한 진짜 이유는 그 지적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애적 분노 나시시스틱 레이즈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비판이 내 안에 숨겨진 수치심을 건드리는 순간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내가 감히 내 치부를 건드려? 라는 분노는 사실 제발 내 초라한 속살을 보지 마. 라는 비명과 같습니다. 수치심의 전이 수치심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기에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을 폭발시켜 그 화살을 상대에게 되돌려줍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상대방을 나를 공격하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면 그가 한 비판의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며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심리 전술인 셈입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극도로 취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성과 없이 바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분열 스플리팅이라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세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만 나누고 자신은 무조건 좋은 쪽에 두어야만 안심하는 구조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완벽하게 유능한 사람이거나 완전하게 무능한 쓰레기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인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투영의 한계 자신이 나쁜 쪽이 될 수 없기에 내 안에 생겨나는 모든 부정적인 충동과 결점은 반드시 타인에게 배설되어야만 합니다. 가혹한 도덕적 잣대 이들이 남을 쉽게 평가하고 비난할 때 유독 도덕이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빌려와 타인을 난도질함으로써 자신은 그 기준 위에 서 있는 고결한 존재라는 착각을 강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흑백으로 나뉜 세계는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타인을 비난할수록 자신 역시 그 가혹한 기준의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쳐놓은 비판의 그물에 가장 먼저 걸려드는 것은 사실 매일 밤 거울 앞에 서는 자기 자신입니다. 직장이나 동호회 같은 조직 내에 남을 쉽게 평가하고 본인은 비판을 거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 사이컬러지컬 세이프티는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이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원들 사이에 검열의 공포를 심습니다. 창 의성의 고깔 언제 어디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멈추고 입을 닫습니다. 정서적 전이 이들의 날카로운 평가 방식은 조직 내에 전염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깎아내려야 내가 안전해진다는 투사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조직은 성과가 아닌 서로의 결점 찾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본성탐구소가 보기에 이들은 조직의 기준을 높이는 엄격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활력을 뗄감으로 쓰는 에너지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이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에너지를 빨리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정서적 뱀파이어, 이모셔널 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이 타인의 에너지를 뺏는 방식은 매우 정교합니다. 자존감의 하향 평준화 상대방의 장점은 깎아내리고 단점은 부각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상대가 위축될수록 이들의 가짜 우월감은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전이 희생양 자신이 느껴야 할 수치심과 열등감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정작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죄책감과 자기 검열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대화가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의구심과 함께 기운이 쭉 빠진다면 당신은 지금 상대방의 심리적 배설물을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청소하는 대신 당신의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록 끝에 기록되는 가장 흔한 결말은 고립입니다. 하지만 이 고립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해석이 백미입니다.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사람들이 곁을 떠나갈 때 정상적인 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태도에 문제가 있나? 라고 자문합니다. 하지만 투사의 달인들은 여기서도 강력한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마이너스 피해자 코스프레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 세상이 너무 위선적이라 나처럼 솔직한 사람을 밀어낸다며 자신을 고고한 희생자로 포지셔닝합니다. 마이너스 회피적 정당화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수준 낮은 사람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이별의 아픔과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결국 주변에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아층꾼만 남거나 아예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토록 비판받기 싫어했던 유리자는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는 동시에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차가운 진공 상태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쓸쓸한 형벌, 고립의 역설입니다. 남을 향한 날카로운 평가를 멈추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유연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의 그림자 섀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석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남에게서 발견하고 혐오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눌린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본성탐구소가 제안하는 직면의 연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거울 질문 던지기. 누군가의 특정 행동이 미치도록 꼴 보기 싫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저 모습 중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의 조각은 무엇인가? 마이너스 비판을 정보로 치환하기. 타인의 지적이 날아올 때 그것을 공격이 아닌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보는 나의 단면은 저렇구나라고 주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의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찌질함, 이기심, 무능함을 그럴 수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칼날도 무뎌집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남도 비로소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이런 평가 괴물이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심리적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게 두지 마세요. 마이너스 투사의 반사 상대가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과도한 평가를 퍼부을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세요. 이것은 저 사람의 내면 풍경이지 나의 진실이 아니다. 그가 던지는 우물을 굳이 당신의 바구니에 담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감정적 거리두기. 그레이라크 메소드. 비판에 예민한 이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당황, 분노, 슬픔을 먹고 자랍니다. 무미건조한 돌처럼 반응하세요. 그들의 평가에 일일이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마이너스 반사의 질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왜 당신에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의 방향을 상대에게 돌려보세요. 투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공격을 멈추기도 합니다. 오늘 본성탐구소에서는 비판에는 유리자아를 가졌으면서 타인에게는 철퇴를 휘두르는 사람들의 심리실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타인을 향한 모든 가혹한 평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내뱉는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심판하는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엄격한 자기 혐오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도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평가의 잣대가 들려있나요? 그 잣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거친 손등을 먼저 쓰다듬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점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데 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세계는 평온해질 것입니다. 비판의 가시를 거두고 이해의 창문을 열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는 비로소 공감과 환대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 하나를 녹여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성탐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남모르게 던졌던 비난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누군가의 투사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성찰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탐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